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저는 서울학원에서 2학년, 1학년, 그리고 3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 선생이라고 합니다. 3학년은 지금 주로 수능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1학년, 2학년은 정규반, 그 다음에 내신반, 특강반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학원에서 이제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이제 수업을 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우선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그 위에는 뭐 강남 청솔학원, 지금의 이투스, 그 다음에 종로학원, 이런 데서 재수생을 가르치다가, 이제 이렇게 내신까지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되게 많으실 텐데,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신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의고사도 지금도 출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과거에 했던 곳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요 계약서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종로학원 모의고사도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상 이런 데도 출제를 했었고, 천재 출판사에서 수능 문제집도 또 여러 권을 집필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또 논술 관련된 책들도 직접 저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비문학에 대한 노하우도 그 누구보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논술 수업을 하면서 뭐 국가론, 자유론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비문학의 어떤 원리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에 있어서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게 사실 비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2학년들의 경우에는 독서가 들어가는 학교가 이쪽 지역에서는 딱 하나밖에 지금 없대요. 어디가 되냐면은 현대고등학교만 독서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이번 2학기 내신이 다 뭐가 되냐면 언어와 매체 아니면 문학인데요. 제가 어머니들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언어와 매체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언어와 매체라는 부분이 과거로 말씀을 드리면 독서와 문법 중에 문법 플러스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파트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 독서라는 과목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지금 세화고 같은 경우는 독서를 문학과 더불어서 일주일에 2시간씩, 2시간, 3시간씩 가르친 상태고요. 그 다음 현대고등학교는 2학기도 마찬가지로 독서를 수업을 나가고 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현대고등학교 학생들 어머니들도 있으실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힌트 하나 드리면요. 1학기에 현대고등학교 독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한 팁인데요. 어떤 거냐면 현대고등학교는 아주 희한하게도 독서를 어느 지문에서 발췌했냐면 수능 기출 화법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경향이 화법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법에 나오는 지문이 어려워진 거를 틈타서 현대고는 그거를 딱 빼가지고는 독서로 문제를 냈습니다. 화법과 이제 작문에 대한 거는 다음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고는 어쨌든 간에 수능 기출, 그 다음에 또 EBS 수능 특강 이런 데서 출제를 했고, 아마 이 기조는 2학기에도 계속 유지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라는 이거는 단위수가 지금 대부분 학교가 5단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세화고등학교는 조금 다른데요. 문학이라는 게 2단위로 유지가 되고요. 3단위가 아마 언어와 매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갖다가 일주일에 3시간씩 진도를 나갈 경우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냐가 또 궁금하신 사항일 텐데요. 다른 학교들도 4단위, 5단위지만 세화고나 뭐 다른 학교들 비교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단위가 뭐라고 하냐면 의문파투라고 해요. 의문이 뭐냐면 자음과 모음, 뭐 자음동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여기에다 요즘에 어려운 개념들을 넣어서 학교 내신이 출제가 되는데 제가 좀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문파투에서는 설명해 다니시면서 정말 많이 들으신 말씀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서 예를 들어 기역, 디귿, 비읍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소리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타, 열, 음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생뚱맞게 이거는 교과서에 절대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모의고사 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개념인데 학교 내신이 예전과는 달리 교과서 내용 가지고 내진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까지 아이들이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고요. 보기를 통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내신 대비에 있어서 단순히 평가 문제집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얼만큼, 뭐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 저 같은 경우 예상을 해서 이와 관계된 수능형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고 또 과제로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문 파트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개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아마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요즘 추세에 맞게끔 내신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내신에 있어서 의문 파트랑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대부분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단어 파트가 바로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파생어, 합성어. 제가 되게 어려운 말 좀 또 잠깐만 한번 드릴게요. 단어에 있어서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어머니들. 근, 간, 어미, 접사. 이 개념들을 굉장히 모릅니다. 3학년들의 경우에도 이 개념을 몰라요. 이 개념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파생어, 합성어 단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사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애들이 중학교 때 이 정도는 배웠을 것이다. 근데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상태 기본적인 거는 꼼꼼하게 따지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그 다음 평가 문제집, 교사형 문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형 문제까지 접근하는 거로 이번 내신을 대비할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그거죠. 사후 관리. 그러니까 아이가 과제를 안 해왔을 경우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대응하는지,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과제물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이런 것들인데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제가 1차적으로 하고 저희 조교들이 다 거두어서 수거해서 아이들이 답만 베껴온 건지 오답까지 정리가 된 건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A부터 D까지 그 다음 F가 하나 있는데요. F는 퍼펙트라고 해서 가장 좋은 등급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미흡하게 온 친구들은 무조건 X예요. 그래서 과제물에 대한 거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 과제를 해왔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틀렸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느냐, 그게 아니죠. 그 과제물에 대한 사후 질문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법을 완벽하게 자기 거로 가져갈 수 있게끔 내신 수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에서 문법이 몇 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수능에서 문법은 5문제 그리고 보통 이런 말을 해요. 화법, 작문, 문법, 문학을 35분에 풀어야지만 뭐를 비문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사실 수능까지 가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 배우는 거 하나부터 꼼꼼하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질문 이것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하는 게 저의 목표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